주머니 속에 소은 곳이란 뜻의 낭중지추는 뛰어난 인재는 숨어 있어도 그 존재가 드러난다는 뜻으로 사기의 평원군전에 나오는 말이다. 조나라의 평원군은 덕망이 높아 3,000명에 이르는 많은 식객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 수도 감단이 포위되자 평원군은 초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식객들 중 유능한 인물 20명을 선별해 함께 동행하기로 하는데, 그러나 19명은 뽑았지만 남은 1명은 뽑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모수라는 식객이 스스로를 추천하면서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이에 평원군이 모수에게 질문하기를, 그대는 내 집에 머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3년? 자고로 낭중지추라 하였어. 즉, 소은 곳은 주머니 속에 있어도 그 끝이 밖으로 드러나듯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제 아무리 숨는다 해도 남의 눈에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요. 그런데 그대는 내 집에 온 지 3년이나 되었다는데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이제라도 저를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를 일찍 주머니 속에 넣어주셨다면 비단 소은 곳 끝만 보였겠습니까? 아마 소은 곳의 자루까지 모두 내보여드렸을 것입니다. 모수의 발언은 매우 당돌하고 뻔뻔해 보였지만 평원군은 호언장담하는 그의 자신감을 믿고 모수를 뽑았고, 모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초나라 왕과의 협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서 초나라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니 돌아오는 길에 평원군이 말하기를, 내 다시는 선비의 관상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큰일을 해낸 모수를 그동안 미처 알아보지도 못했으니 이렇게 통찰력이 없어서야 내 어찌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모수를 상객으로 존대했다고 한다. 이렇게 주머니 속에 소은 곳 낭중지추는 뛰어난 인재는 어디에 있건 그 존재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의 환공이 관중과 숫붕을 데리고 고죽국을 정벌하러 나섰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는 바람에 봄에 시작한 전쟁은 그해 겨울이 돼서야 끝이 났고, 혹한 추위를 이기며 귀국하던 환공의 군대는 산중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눈은 온 길을 덮어버렸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저 우왕좌왕할 뿐 아무도 나갈 방향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관중이 나서며 말했다. 이럴 때는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중은 평소 동작이 느리고 볼품이 없어 미움을 받던 늙은 말 한 마리를 수레에서 풀어놨는데, 말은 잠시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이윽고 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으니 군사들이 그 말의 뒤를 따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길을 만날 수가 있었다. 또 한 번은 산길을 가다가 식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모든 군사들이 갈증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번에는 습붕이 나서며 말했다. 개미란 여름에는 산의 북쪽 음지에 집을 짓고 겨울에는 남쪽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개미집에 한 치쯤 흙이 쌓여 있으면 그 아래로 8자를 파면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이 개미집을 찾아 그곳을 파내려가자 정말 거짓말처럼 샘물이 솟아났으니 환공은 관중과 숫붕을 데려온 것을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늙은 말과 개미의 지혜를 빌려 위기를 극복한 이 이야기는
한비자의 살림상에 전해지는데 한비자는 이야기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관중의 총명과 습붕의 지혜로도 모르는 것은 늙은 말과 개미를 스승으로 삼아 배웠다. 그러나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음에도 성현의 지혜를 스승으로 삼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을 가진 로마 지지는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음을 가리키는 말로 요즘에도 연륜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가진 지혜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고 있다.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에 안영이란 유명한 재상이 있었다. 어느 해 초나라 영왕이 안영을 초청했는데 이는 그가 너무 유명하기에 한번 만나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를 죽여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심술이 작용한 것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영왕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제 나라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소? 사람이야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왜 경과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낸 것이오? 이는 안영의 키가 너무 작다는 것을 비웃는 말이었으나 이미 영왕의 심중을 꿰뚫어본 안영은 태연하게 대꾸했으니 저희 나라에선 사신을 보낼 때 상대 나라에 맞게 사람을 골라 보내는 관례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는데 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로 왔습니다. 안영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기세가 꺾인 영왕은 은근히 부하가 끌어올랐는데 그때 마침 포리가 죄인 하나를 끌고 지나가니 영왕이 묻기를 그 죄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예, 제 나라 사람인데 철도 죄인입니다, 폐하. 그래? 여보시오, 안영. 당신네 제 나라 사람은 원래 저리 도둑질을 잘하오? 제가 듣기로는 귤이 강남에서 나면 귤이 되지만 강북에 옮겨 심으면 텐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잎은 모양은 서로 비슷하지만 과실의 맛은 참으로 다르지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남의 귤이 강북에선 텐자가 되는 것은 토질 때문입니다. 물과 땅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한 것을 보면 역시 초나라의 풍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물과 땅이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하! 내 당초 선생을 욕보일 생각이었는데 결과는 과인이 욕을 당하게 되었구려. 안영의 기지에 감탄한 초왕은 크게 잔치를 벌여 그를 환대하는 한편 다시는 제나라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 이렇듯 남귤 북지는 남쪽 땅의 귤을 북쪽에 옮겨 심으면 텐자로 변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주위 환경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중국 삼국시대 말기에 총나라의 황제 유비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유선이 뒤를 이었는데 후에 제갈량 등 중신들마저 세상을 떠나자 정사에 무능했던 유선은 나라를 온전히 보존치 못했고 급기야 위나라의 침공을 받자 결국 스스로 손목을 묶고 성문을 열어 투항하고 말았다.
위나라의 왕은 조모였지만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마소였는데, 어느 날 사마소는 항복한 유선을 비롯해 촉의 장수들을 자기 처소로 초청해 연회를 베풀었다. 사마소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촉의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 그러자 촉의 장수들은 이내 나라 잃은 서글픈 신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헌데 단 한 사람, 오직 유선만은 오히려 즐거워하며 사마소와 담소를 나눴으니, 이런 뜻밖의 행동에 사마소가 그 까닭을 물어봤다. 그대는 청나라가 그립지 않소? 저는 이곳 생활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청나라의 일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유선을 수행했던 극정이 이 말을 듣고 조언하기를, 만일 사마소가 또다시 물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선친의 묘가 멀리 촉당에 있으니 서쪽만 바라보아도 슬프고 단 하루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소는 청나라가 정말 그립지 않냐고 다시 물었으니, 유선은 극정이 일러준 대로 하고자 했으나 도대체 눈물이 나오지 않자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유선을 크게 비웃었다. 유선의 태도가 너무나 불만스러웠던 신하들은 연회가 끝나 돌아오는 길에 유선에게 청나라를 정말 잊었느냐고 다시 물어봤으니, 유선이 한숨을 쉬며 말하기를, 나라고 어찌 이곳 생활이 즐겁겠소. 그러나 나는 지금 위나라의 포로이고 사마소는 위나라의 실권자요. 그러니 어찌 그 앞에서 슬퍼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겠소. 만일 내가 슬퍼하는 마음을 드러냈다면 그는 우리들의 마음을 의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유선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자신의 감정조차도 마음껏 드러낼 수 없는 처지를 더욱 가슴 아파했다. 낙불사촉은 즐거운 나머지 총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눈앞의 쾌락에 젖어 자기 본분과 처지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동시에 고국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숨기고 즐거운 척하다라는 이중적인 뜻을 담은 말로 삼국지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전에는 서서가 유비의 군사로 있으면서 조조를 많이 괴롭혔는데, 이런 유능한 서서를 어떻게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조조는 그가 지극한 효자라는 사실을 알고 한 가지 계획을 꾸몄는데, 즉 서서의 어머니가 조조의 영역인 위나라에 사는 것을 이용해 그를 불러들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서의 어머니 위부인은 학식이 높고 의리를 아는 여장부여서 평소 아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미 생각은 말고 끝까지 한 임금을 섬기라고 격려를 하는 쪽이었는데, 따라서 서서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위부인이 모르도록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조조는 모사꾼인 정욱의 계략에 따라 위부인의 필체를 흉내를 내서 서서에게 지금 급히 위나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냈다. 조조의 계략은 그대로 들어맞아 서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자마자 급히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깜짝 놀란 위부인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아들의 말을 듣고 난 위부인은 이것이 자신의 필체를 본뜬 조조의 가짜 편지 때문이었음을 알고는 여자 식자 우환이라 탄식했으니, 즉 여자가 글씨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걱정거리를 만든 원인이었다며 자책했던 것이다.
위부인의 이 말은 소동파의 시에 등장하는 인생은 글자를 알 때부터 우환이 시작된다는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말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근심도 그만큼 많아짐을 이름이니 평소 아들이 유비 같은 현군을 섬기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던 위부인은 서서가 자신 때문에 조조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했고 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졸지의 어머니를 잃은 서서는 조조와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계책을 내지 않아 내내 조조의 속을 끓였다고 한다. 식자우환이란 문자를 배우고 학문을 하게 되면 많은 걸 알게 되는데 바로 그 때문에 근심거리도 많아진다는 뜻으로 우리 속담에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란 말과 같은 맥락의 고사성어이다. 주지육림은 사기의 제왕세기에 나오는 말로 임금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잡기에 빠져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의미로 그 주인공은 중국 역사상 이름난 폭군 중의 하나인 하나라 거랑이다. 하나라 거랑은 성질이 거칠고 포악했으나 남다른 힘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거랑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마침내 하나라를 멸망케 만든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마리였다. 마리는 거랑이 정복한 오랑캐 유시시국에서 진상품으로 바쳐진 여인이었는데 거랑은 그녀를 보자마자 한눈에 홀딱 반하고 말았다. 마리는 뛰어난 미모도 미모지만 거랑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여자 중의 여자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왕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마리는 그 탐욕이 날로 커져만 갔으니 거랑은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각종 보석과 상아로 장식한 큰 궁궐을 짓고 옥으로 만든 침대에서 밤마다 쾌락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마리는 이 궁궐을 고작 요대라 부르며 만족하지 않았고 이에 거랑은 백성들의 커져만 가는 원성은 무시한 채 마리를 위해 더 크고 더 화려한 궁궐을 짓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수천만의 노예를 동원하고 백성들의 피와 땀을 빨아 7년 만에 완성된 초호화 궁궐은 멀리서 바라보면 약간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 백성들은 이 궁을 경궁이라 불렀는데 거랑은 마리의 요구에 따라 전국에서 선발한 3,000명의 미소녀들에게 오색 찬란한 옷을 입혀 경궁에서 날마다 무악을 베풀며 즐겼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무악의 실증이 난 마리는 이번에는 광대한 정원을 꾸며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는데 이에 거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못을 판 다음 바닥에 새하얀 모래를 깔고 그것을 향기로운 술로 가득 채우도록 했으며 못둘레에는 고기로 동산을 쌓고 나뭇가지마다 말린 고기를 매달아 포육으로 숲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주지육림이었다. 못의 크기가 어찌나 컸던지 거랑과 마리는 술을 채운 연못에 배를 띄워 놀았고 술지개미가 쌓여 만들어진 뚜군 10리까지 뻗어 있을 정도였으며 연못에서 한 번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처럼 여색과 방탕함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던 거랑은 결국 은나라 탕왕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듯 주지육림은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매우 호화롭고 방탕한 술잔치나 생활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